박기래 선생 12주년 추모식 기념 예배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래 선생의 장남입니다. 박기래 기념사업회 박창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역시 날씨가 훈훈하고 좋습니다. 지금부터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 12주년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연장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문 일지 좀 갖다 주시죠. 자, 그 비전향 장기수 43년 옥구를 치르신 분이 오셨습니다. 안학섭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6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 선생의 부인 이망인 서순자 여사님 오셨습니다. 92세이십니다. 양쪽이 인공 무릎관절이라 못 일어나시네요. 그 다음은 평화연대 윤영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84세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나이스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기념 예배 인도해 주실 직례자 유명하시죠?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 그 다음에는 전 강복회 회장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시죠? 장호건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멀리서 창원인가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조영석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오기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님이시고, 그다음 장학준 한민족 공동체협의회 총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유재수 한민주 공동체협의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심종수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시인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정혜영 즉흥시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임 시인님 오셨습니다. 21세기 신문화 연구회 이십니다. 그다음에 한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교영 부패방지뉴스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희대 부패방지 김희대 한생명 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제 순서들이 읽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 서현숙 윤영현 여사님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임태현 목사님 직접 오셨나봐요. 임태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임태현 목사님 너무 멋있어졌어요. 저는 저기 저기 백은종 선생 작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사회가 원래 이강세 협회장이었는데 당뇨로 입원해서 또 긴급히 오늘 못 온다 그래서요. 대신 저기 김명학 애국애주 기도회 김명학 목사님이 오늘 사회 봐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김명호 한경신문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헌하
CR 술래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조초로 더불어숲 회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보 선생님 그쵸 더불어숲입니다. 요 글씨체가요 박현 선생님 요 신영보 선생님 글씨체입니다. 네. 다음 진청규 통일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기자님이시죠? 동력 출입 기자님. 네. 다음 지금 촬영은 우리 박계 선생님 손자 박미등 군이 해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군 철수 운동본부 상임 대표님 이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석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또 부인도 오셨습니다. 부인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계 선생 재심을 7년간 저랑 함께 힘써주신 법무부인 제야 김국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방문일지 작성을 해달라 해도 안 하신 분도 있어서요. 제가 눈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여는 창, 그다음 직접민주주의 뉴스 대표 김성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손 좀 들어주세요. 소개 안 하신 분들. 그다음에 박계 선생님의 장녀 박영숙 선생과 그 남편 정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 두 분. 네. 그다음에 소개하시고 손 좀 들어주세요. 장호건 선생님하고 최재형 목사님 일행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조남을 몰아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저기 찾아주십시오. 그다음에 박계 선생의 차남 오늘 여기 미리 선발 들어가서 다 이렇게 세팅해주고 정말 봉사 많이 한 저기 장군같이 생긴 사람 박장군 박형남 사랑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인생 리무진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해주신 신공화 대표님 양승달 대표님 저기 계십니다. 어느 정도 다 된 거죠? 소개 안 한 분 없죠? 그러면 마이크를 사회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 12주년 기념식 추모 예배 참석해 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창선 대표님을 대리해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잠시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묵념 시작. 호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용진 한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을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기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기 산자여 따르라. 세상을 세상을 여는 창 대표 김성훈 의원님께서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 양력 1926년 3월 20 전북 남원 가난한 소장농의 6남매 중 막내로 출생.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여 학업에 대한 열망이 컸음. 1939년 13세 되던 해 가난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자 일본 오사카에 살던 둘째 누나 매형이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감. 소년공으로 주간에는 후지모도 철공소 작업공, 야간에는 이마미야 직공학교를 다니며 주경야독함. 1945년 19세 해방 후 귀국. 몽양 여운영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 활동. 1947년 여운영 선생 암살로 활동 중단. 1947년 고려대를 거쳐 중앙대법대 정치학과 입학. 1950년 졸업 후 6.25 전쟁 발발, 고향 남원으로 돌아옴. 1954년 전주 오수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서순자 여사와 결혼, 슬하의 2남 2녀. 1957년 부패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혁명과 통일혁명이 빛을 걸고 전국 혁신 청년 동지회 결성. 이때부터 자주 민주주의와 한민족 통일주의자로서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 1960년 전주에서 동아일보 기자 활동하시다가 자유당 말기 우익 세력들에게 좌익 혁신계로 낙인 찍혀 괴롭힘을 당하자 다시 서울로 상경. 그의 4.19 혁명으로 사살당한 중앙대 후배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후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해 9월 중앙대학교에 4.19 의혈탑을 건립함. 1961년 박정희 5.16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민주혁명과 통일혁명 활동은 비공개로 전개됨. 1962년 서울로 가족 이주, 우리공장 사업에 매진함. 1968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민주수호 동지회 결성. 1972년 민주수호 동지회 회장 역임, 유신체제 독재정권 타도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 한민족 통일운동을 도모함.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조작명 통일혁명당 재건이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1975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등으로 사형 선고 확정. 1983년 무기징역으로 감형. 1990년 20년으로 감형. 1991년 석가탄신일의 가석방 65세. 향후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음. 1992년 장남의 거주지 안산으로 이주.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사명복권, 안산통일학교 개설, 교장 역임. 안산 등의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한민족 통일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하셨음. 2001년 8.16 민족통일 대축전 평양대회 참가. 2005년 금강산 방문, 남북 합동문화행사 등 참가. 2007년 개성 평화통일숲 가꾸기 나무심기 행사 참가. 2012년 1월 13일 향년 86세로 서거. 안산통일학교 교장 주민연대 고문, 한마음통일포럼 자문위원회 의장, 사단법인 전국민족화운동연합 공동의장,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경기도 지부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및 안산본부 고문 역임 및 등 다수. 사형수 8년 포함 17년 옥고를 치르고도 석방된 후 후배들과 동지 시민들에게 민족 자결, 민주, 평화통일 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20년의 삶도 하루같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상 박기래 선생님이 양력이었습니다.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 12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창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네, 가슴이 벅차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립니다. 오늘 어르신들도 또 귀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경호원까지 이렇게 대전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요. 더욱더 감개무량합니다. 인사말은 네 가지로 감사와 재심과 기념사업, 그 선생의 정신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4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무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년 가까이 재심 준비하고 해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휴식년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판결과 함께 그래서 감사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12년 추모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기념 촬영하시고 꼭 그 2개 세트를 타워 준비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12년 추모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심에 대해서는 우리 재심 담당 김국지 변호사님이 자세히 변호인 요약복을 하겠지만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5월 18일에 검찰 상고를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해 8월에 형사부상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국가배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제가 공약하고 또 서원 기도한 대로 다목적 기념관, 또 다목적 센터 교회, 그리고 또 다목적 수익사업도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념사업회는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나 많이 올렸습니다. 그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서 발언하지 않고 생략해도 충분히 온라인을 통해서 다 초대했으니까요. 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100%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심의 닫는 범위 내에서는 실천해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생의 정신과 나아갈 길은요. 선생의 정신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교육을 시키셨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합과 단결입니다. 지금 전쟁, 검사 독재, 분열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단합과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통 분모는 우리가 그 공통 부분에 내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해서 대동단결 이루어서 우리가 민족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목사님의 기념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년 전 하늘나라로 입성하신 고 박규래 선생님의 유지와 그분의 삶의 궤적을 회상하고 그 교훈을 얻고 그분을 기리며 또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기 위하여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하셔도 됩니다. 민족적인 찬송가입니다. 뜻없이 무르르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맑으시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적게 하밀 주님의 뜻이라 애 아래 아빠 있는 주님이 되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상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괜찮으십니까?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맨으로 할게 마이크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개야 합니다. 마이크 개야. 잠깐만요. 됐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는 그 지형과 국제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세는 아주 살벌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 남한과 같이 북한과 같이 그때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져 있는 그 천년의 역사 980년의 분단의 역사가 그 시대에도 예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혼혈을 만들어서 그 혼혈이 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혈통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장벽을 쌓고 서로가 미워하고 통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아서 결국은 사마리아를 통행함에 있어서 거기를 직접 가기 싫어서 마주치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때 예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로마 유대의 권력이 그런 카르텔이 작동되어 예수가 그 모든 사마리아의 분단을 깨고 나는 너희들이 반대해도 사마리아를 통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육성이 더 낫습니다, 목사님. 육성이 더 우렁찹니다. 육성. 저를 거부합니다. 마이크. 예, 육성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육성하세요, 그냥. 근데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나갑니까? 예. 꺼주세요, 그거는.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벽을 헐고 담을 헐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리의 장벽을 수용할 수 없으셔서 제자들이 말려도 나는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북한에 가는 최재형 목사의 그 당위성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분단의 장벽을 헐고자 사마리아로 통행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북한을 가고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에 있는 원로들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자그마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몇 번 출석을 했어요. 그분들의 초청으로 갔는데 거기 이재정 신부님, 뭐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님, 이만열 박사님, 또 뭐 이제 신경화 감독님, 또 안동교회 은퇴하신 유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출석하시는데 하루는 문익환 목사님 방북을 기념해서 그때 당시 방북 사건이 발생해서 그
나라가 떠들썩할 때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 방북 중에 있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육성 테이프를 가져와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틀어줬어요. 틀어줬는데 거기 참석자들과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한 사건이 몇십 년 전 일입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하나도 안 변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했던 그 엄혹한 그 시기와 지금 이 시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발전이 없고 통일의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만약에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윤석열 정권 치하가 정말로 통일 지향적인 사회로 형성이 되고 그런 무드라면, 남북화의 무드라면 문익환 목사님의 그 설교가 우리에게는 추억처럼 들렸을 텐데 아주 생생하게 어저께 일어난 사건처럼 유경재 목사의 문익환 방북 사건 설교가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우리 인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엊그제 대학생 졸업장에서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똑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끝까지 그 학생의 부르짖음을 배려하고 연설을 중단하고 발언을 하도록 하고 그 학생의 외침을 끝까지 들어주고 멋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강성희 전주의 의원도 자기 지역구에 찾아온 대통령에게 국정을 쇄신하라 라고 하는 외침을 입을 풀어막고 그리고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라는 자가 강펀치를 점프를 하면서 강펀치를 강 의원한테 날리고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이렇게 탄압하고 짐승 취급을 하는 이 정권 하에 우리가 살고 있고 졸업생이 걱정이 돼서 모교가 걱정이 되고 후배들이 걱정이 돼서 그 외침의 소리를 여유 있는 대통령이라면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이렇게 그의 경청을 들어주고 뭔가 그것을 유머와 또 아주 존중하는 모습으로 승화시켰을 텐데 개돼지를 끌어내듯이 졸업생 가운을 입은 위장복을 입은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이 모습 그리고 여기 통일TV 진청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통일TV도 멀쩡하게 잘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북조선의 소식을 가감없이 들려준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3시간 전에 쳐들어와 가지고 채널을 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남한에 오면 북측의 노동신문 또 북측의 여러 서적들이 궁금해가지고 자주 열람하러 광화문에 있는 북한 센터로 자주 갔는데 지금은 서초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내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갈 때마다 신상을 다 적어야 됩니다. 책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든 걸 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순한 책을 빌리는 도서 대여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누가 겁이 나니까 북한을 알라고 그러겠습니까? 겁이 나니까 누가 북한 책을 읽어볼 용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북녘 동포들은 얼마나 우리 남조선 동포들이 궁금한지 아침 드라마까지 꿰고 있습니다. 탈북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은 북이 궁금해서 북의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래야 이게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북조선의 인민들은 우리 남조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유행가를 부르는지 궁금하니까 그분들은 남조선 유행가 모르는 게 없어요. 드라마 다 꿰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연구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내재적 접근하는 것이 북녘의 조선, 북녘의 인민들이 우리의 100배, 200배가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가지고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민들을 억누르고 북을 알 수 없도록 북맹의 평준화 수준으로 이 나라를 위정자들이 지금까지 통치를 해왔던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초들이 밑에서부터 북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들불처럼 다 북을 아는 운동이 일어나고 통일의 열기가 확산돼서 그게 바럼업 상향식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의회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파워가 추동력이 민중들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들불처럼 확산돼야 되는데 이것을 역대 11명의 정권이 제도적으로 법으로 악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 동시에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전두환 때인가요?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방공법을 폐지를 했는데 과거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사용당한 것은 방공법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귀한 박기래 선생님 정말로 투옥을 당하고 그 갖은 고초를 당하고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절절히 가슴 깊이 오늘 새벽에 저 어르신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척박한 통일운동에 이 대한민국에서도 통일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을 하는 방법론, 통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의지와 이런 것을 심어 넣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기래 선생님의 유언과 그 뜻을 잘 받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천공과 번진법사라고 하는 두 무속인을 대박살 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김건희 여사를 또 제가 개박살을 냈는데 우리가 개박살을 낼 건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 천공이 무서운 발언을 한 것을 여러분 지난 설 특집 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자가 윤석열을 아바타처럼 자기 제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종교적 판타지와 종교적 교리를 이 윤석열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제대로 걸리고 저한테 제대로 아주 그냥 딱 걸린 겁니다. 기자들이 그 사람을 인터뷰해야 뭐예요? 통일의 열망과 북을 올바로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윤석열 정권과 이 무속인들을 차단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공이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돼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이면 2025년 가을이면 통일 협정 조인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공의 말이라면 저자가 뭐 종교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자기 신도들을 더 이제 대통령을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우쭐대면서 그런 발언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내각에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달 2월 5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달 2월 5일 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광화문의 어느 호텔에 모여서 4대 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국립외교원장 이런 4명의 연구원장들과 함께 통일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제목이었는가 하면 자유 북신 통일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천공의 말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돼서 적용되고 물밑으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이승만이가 주장한 북신 통일이 윤석열 정권 하에 들어와서 자유자만 놓고 그대로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까? 만나자마자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게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통일협정 조인식이 정말로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거치고 담론을 거치고 서로 실랭이도 하고 이러면서 통일헌법을 제정해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서 통일협정 조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을 항복시키고 굴복시키고 흡수 통일을 해서 그래서 사인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모르게 통일을 시킬 거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발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위급하게 생각해서 본편 방송이 아직도 좀 더 남았는데 설날에 미리 맛배기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실무적인 게 뭡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3월 후반기에 할 예정인데 아직도 날짜를 발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총선 전에 뭐든지 뭔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고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왜 하필 총선 전에 역사상 가장 큰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겁니까? 이 앞전에는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할 때 비질런트 죽음의 백조 훈련 기억하십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북한의 700곳을 폭파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비질런트 훈련. 북한 땅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를 700곳을 나눠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훈련이 바로 비질런트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도 모자라서 지금은 한미일 공군이 폭격기가 동시 출동을 하고 해상에서는 군함이 동시 출동을 하는 이런 삼국동맹 훈련을 하고 있지를 않는가? 김정은 참수부대 예산을 늘리고 있지 않는가? 강력한 벙커버스터 2대를 동원해서 24발씩 북한의 48곳의 핵무기 시설 이런 것을 폭파한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윤석열 정권은 정말로
민족의 앵글로 우리 북조선을 통일의 파트너로 바라보고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을 섬멸하고 괴멸하고 북을 초토화시켜서 미국의 국익에 합당한 한반도로, 일본의 국익에 합당한 한반도로 지금 만들려는 모략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또 정확한 취재 결과에 의해서 또 그 결과를 놓고 교차 검증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꼭 믿으시고 널리 알리시고 통일운동에서도 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될 것으로 저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는 그 윤석열 정권, 무속 정권, 포악한 정권, 7.1 매국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당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를 보고 여러분 표를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퇴진 운동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탄핵은 국회의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탄핵을 할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해서 올 연말에 총선은 4월 10일이지만 올 연말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대선을 왜 치르겠습니까? 끌어내렸다는 증거입니다. 끌어내렸으니까 뽑아야지. 올해를 넘기면 끝난 겁니다. 올해를 넘기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튕기고 안 나가고 탄핵의 절차도 복잡하고 탄핵의 의회가 됐다 해도 헌법재판소 넘어가고 인용되는 과정, 그러면 임기 다 끝납니다. 국민들만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총선에서 정확한 일꾼을 뽑아주고 그리고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선서식을 한 그 이튿날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비올백 특검을 해야 되고 쌍특검 말고 그 다음에 천공특검, 세 번째 건진법사 특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김건희 일가, 아버지 김충식, 어머니 최은순, 오빠 김진호, 또 김건희, 이 일가족의 가족 비리 특검, 이 네 가지 특검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쌍특검 말고도 그것을 통해서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통일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남북관계는 파탄 아니라 완전히 그냥 2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우리 남북관계, 북남관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북조선의 노동당 강령, 최고인민회의 규약, 내각의 모든 강령, 정령들이 조국 통일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남조선을 동족이라는 명칭도 빼버리고 적대적 교전국가로 설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박규래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통일의 길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불행한 지역, 분단의 지역, 금단의 지역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을 예수께서 그것을 통과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갈망하고 북을
왕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분단의 철조망의 장벽도 헐고 모든 전파의 장벽도 헐고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괴결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같이 속 시원한 사이다 좋은 성경하고 일치판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그리고 뒤늦게 오신 그 프레스 아리나 최정 목사님을 모시고 왔죠. 권대섭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함께 동의하신 유승미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최정 목사님 발언에 대해서 좀 덧붙이면 그 본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무죄 선고가 났잖아요. 그게 불법 체포, 구금, 고문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을 받아서 조작 기소해서 사형 집행과 의문사와 장기 옥부를 치르게 하고 또 처형당한 총살형이라든가 교수형 처형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박기일 선생과 진두현 선생은 진두현 선생이 대학 공장으로 제1교포 민단 동경지 부단장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에서 내외적으로 구명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박기일의 진두현만 못 죽이고 오히려 그 조육들은 처형을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군사조건 또 검사조건 이런 독재 정권들이 저지른 행태들이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즉흥신 정 의원님의 비문 낭독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의 생애와 사상. 여기 파랑과 곡절로 첨철된 우리 현대사의 죽음을 무릅쓰고 병량을 온몸으로 헤쳐온 사람이 있다. 그 이름 박기래.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도일하여 주경야독을 하며 조선 독립의 의지를 키워 나아갔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자활 사상은 이때 형성되어 평생 지속되었다.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와 시한대를 조직하였고 상경하여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선두에 섰다. 따랐던 민족 지도자 여운형과 김구 선생이 테러에 희생됨을 보고 비통을 금치 못하면서 자주통일 민족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4.19 후 사회대중당 등 혁신계에서 활동하시며 5.16 쿠데타로 고초를 겪었다. 1998년 민주수호 동지의 조장 비명 통역당 재건이를 결성하여 자주민족 평화통일을 및 유신 반대 운동을 이어가다 1974년 간첩유명을 쓰고 군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감금, 고문 폭행을 당하고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헌정일에 회장이 2년을 사형수로 지내던 중 민가협, 궁제 엠네스티, 김수환 추기경 등 국내외 탄원과 구명운동으로 무기로 감형되고 사회민주화로 17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후 안산에서 통일학교 교장으로 노동자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통일포럼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였고 말년에 병마로 고통받았으나 극복하며 헌신하였다. 오음에 불망하던 열망하던 통일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이름은 분단의 고통을 자신 안에 체현하고 오직 통일을 위한 역사의 한길에 온몸을 던진 통일혁명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마성모롱공원 묘역 비문에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시인이면서 노동운동가이신 심종숙님의 지지하는 혁명꽃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지 않는 혁명의 박길의 선생 12주기에 민족작가연합 신종수 눈이 내린다. 창살 사이 흐린 하늘에서 하고 어두운 옥방 한 장의 모포로 몸을 감싸며 혁명의 불기운을 품고 품었네. 눈은 불빛에 따뜻해지고 꿈에서도 그리운 가족들과 동지들 내 사랑은 깊고도 깊었네.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가슴에 이 말 새기며 1974년 독재 정권에 맞서다 조장명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방증하고 갖은 고문하며 거짓 자백 받으려 했던 그들 나는 9년을 사형수로 17년간 감옥살이 했지. 목숨을 구하려는 자 목숨을 잃고 목숨을 버리려는 자 목숨을 얻네. 나는 보았지. 한 마리 눈발에 젖은 새가 새창살에 빗기어 날아가는 것을. 그 새는 어디로 날아가는가? 저녁이니 사랑의 둥지로 날아갈 테지. 그때 내 마음은 자유형과 체형 속에서도 가볍게 날아올랐네. 한 송이 눈이 모이고 모여 붉고 붉은 혁명의 꽃승어리 되어 흘리는 전사들의 피가 정결한 눈밭을 물들일 때 승리하리라고. 혁명의 하늘나라는 내님과 살았던 두세 평 남짓 옥방. 님의 이름은 민족, 민주, 자주, 통일. 나는 그 이름에 목숨을 걸었네. 불러도 목마른 그 이름으로. 동지여, 우리 진짜 통일혁명당 하세! 만세! 감사합니다. 입으로 진행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평화협정운동본부의 상임 대표이신 이정님의 제배가 있겠습니다. 박길의 선생님께 제배 드리게 됨을 이 땅에 통일운동을 하는 후배로서 그다른 광명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라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인 것입니다. 북조선은 미국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할 것이냐, 하나는 미군 철수를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군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한미 연합 훈련으로 북침 전쟁 연습을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것을 답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북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미 연방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 연방은 북핵을 폐기해야만이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짱돌을 쥐고 있어야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북에서 핵을 폐기한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북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반도에서 바로 6.25와 같은 전쟁이 그대로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은 북핵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조선은 핵무기와 그리고 전술적 무기들을 개발해서 더욱 강성한 국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만약 남북 전쟁이 터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는 남북 전쟁이 아닙니다. 조미 전쟁이 됩니다. 미국과 조선과의 전쟁입니다. 그 당시는 6.25 때는 남과 북이 치열하게 우리 강토에서 싸움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도 본토가 그냥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화성 18행이 날아가서 이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EMP탄으로 미국의 모든 전술 전략 무기를 전부 석기시대 무기로 만들어버리고 오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남과 북이 공히 지금의 남 체제를 유지하고 북조선 체제를 유지해서 그것을 연합 체제로 하든 연방 체제로 하든 내부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선생님 요구하셨던 식민지 분단 체제 이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을 청산하려면 결국 미군이 이 땅을 나가는 것이고 미군이 나가야만이 전쟁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 없는 세상, 즉 자주가 주어진 세상에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우리의 대통령도 뽑기를 원합니다. 미군 철수와 윤석열 퇴진은 같이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쫓아내고 나면 또다시 미국이 운영하는 또 새로운 체제 미국 정권이 들어선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박근혜 쫓아내고 문재인이 당선되자 문재인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굽신거렸고 또 문재인 끝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윤석열도 미국에 굽신거리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배하는 정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배하는 정권, 우리 민족 스스로가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고 우리 스스로가 꾸려나가는 민중정권이 민중민주자주정권이 들었어야 됐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누워 계시는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원했던 미군 철수 자주와 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고 우리의 자주화된 조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동족들에게 외치고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외쳐서 그 뜻을 이루어내기를 그리고 박기래 스님께 박기래 의사님께 이 뜻을 보고드립니다. 재배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만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래서 절을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